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매도한 누적액이 각각 600억 원대로 드러났는데요. 매매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인데 이 중 약 90%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유 현황이나 변동 내역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은 모두 1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승욱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가 21대 국회의원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18명, 전체의 6% 수준이었습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논란을 계기로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부터 최근 3년간의 거래 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매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으로 줄어드는데 이들의 매수 누적액은 625억 원, 매도 누적액은 631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전체의 90% 가까운 매수 누적액 555억 원, 매도 누적액 563억 원을 차지한 인물은 김남국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3년 5월 31일 기준 가상자산 소유 환상 규모는 약 9억 2천만 원이었고 김남국 의원님은 그중에 8억 4천만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김 의원을 제외하고 가장 이익을 많이 본 의원은 8,300만 원가량을 벌었고 가장 손실을 크게 본 의원은 1억 5천만 원 상당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유 현황이나 변동 내역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은 모두 10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일부 의원이 누구에게 어떤 가상자산을 받았는지, 거래 상대방이 직무 관련자인지 확인하기엔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에 가상자산 등록 금액과 비율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비상장 자산의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승욱입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가 3.6% 상승하면서 2년 연속 고물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전기, 가스, 수도비가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신선식품과 농축수산물도 두드러지게 비싸졌는데요. 사과, 귤 등 과일값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나마 물가 상승률이 내린 건 국제유가였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6%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의 5.1%보다는 줄었지만 정부 전망치를 0.3%포인트 웃돌며 상승폭 3% 이상의 고물가 흐름이 2년째 이어졌습니다. 물가 상승은 전기, 가스, 수도 품목이 주도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20% 오르면서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13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폭염에 이은 이상 좋은 현상으로 신선식품과 농축수산물도 두드러지게 비싸졌습니다. 특히 사과는 24%, 귤은 19% 오르는 등 과일값 상승폭이 컸습니다.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3.9% 상승해 3년째 3%를 넘었습니다. 그나마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린 건 국제유가였습니다. 석유류가 22년에는 연간 22.2%를 올라서 크게 상승하는 데 기여를 한 반면에 23년에는 반대로 11.1%가 내리면서 상승률이 둔화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월 단위로 놓고 보면 이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2%였는데 외식 배달비가 전체 상승률보다 더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이번에 처음 조사에 공개한 관련 통계를 보면 12월 외식 배달비는 1년 전보다 4.3% 비싸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다면 물가 상승률은 둔화 추세를 보이되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에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연말과 새해 직장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있죠. 바로 성과급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업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호실적을 쓴 자동차 업계는 두둑한 성과급을 받는 반면 길었던 한파를 겪었던 반도체 업계는 성과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 부문의 성과급 지급률이 0%라고 밝혔고 SK하이닉스도 올해 초과이익 분배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직장인들에겐 한 해 마무리와 함께 성과급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시기. 하지만 15개월 연속 수출 감소를 보였던 반도체 업계는 우울한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과이익 성과급 예상 지급률 공지를 통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의 지급률을 0%로 전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매년 실적에 따라 초과이익 분배금을 주는데 올해는 지급이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반면 자동차 업계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수출 호조와 고가 차량 위주 판매로 역대급 실적을 올린 현대자동차 그룹은 두둑한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지난 9월과 10월 임단협에서 성과급 400%와 1,050만 원 지급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쌓인 일감만 3년치에 이르는 등 슈퍼사이클을 맞은 조선업계도 역대급 성과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251%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고 삼성중공업도 올해 흑자로 돌아서며 내년 초 성과급 지급이 예상됩니다. 한화오션은 내부적으로 세운 매출 목표를 달성하면 내년 2월 300%의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성과급 잔치를 벌였던 배터리 업계는 올해 성장세가 꺾인 탓에 그 규모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매서운 한파를 겪은 반도체와 주춤했던 배터리, 그리고 역대급 성적을 쓴 자동차 조선업계. 업황의 연말 표정도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가자지구 피난민들의 삶은 더욱 비참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군이 주요 난민촌이 있는 가자 중부까지 군사작전을 확대하면서 이미 집을 버리고 떠나온 피난민과 주민 15만 명은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놓였는데요. 이스라엘군의 검문 등으로 원활한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피난민 규모에 비해 구호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공습을 피해 고향을 떠난 가자지구 주민들이 임시 천막 밖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거나 활기차게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천막 옆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습니다. احنا الناس بالعراء نايمين ومش عارفين ايش نسوي حتى كبونا الاولاد طعميهم اشربهم فيش اكل ولا شرب مصاري فيش. 뉴욕타임즈는 특히 이스라엘군이 가자 중부까지 군사작전을 확대하면서 피난민 등 15만 명이 당장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상자가 끊임없이 밀려드는 병원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Seen children, women, young men, old men and women, people bleeding out. At the same time yesterday at Al-Aqsa, I saw a woman who had multiple gunshot wounds. 가자지구 전역의 의료 시스템 80%가 가동을 멈췄습니다. 피난민 규모에 비해 지원이 손길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쟁 이후 이스라엘군의 검문으로 구호 트럭 반입 속도가 현저하게 중대다 굶주린 피난민들이 구호 트럭을 막아 세우기도 하면서 원활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가자지구 주민 약 220만 명이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며 가자의 식량 문제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올해 사건 사고가 가장 많았던 CEO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올해도 끊임없이 화제를 몰고 다녔는데요. 공식 석상에서 비속어를 포함한 욕설은 물론 마크 저커버그와 정식으로 격투를 벌이겠다고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CEO들을 로스앤젤레스에서 임민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올 한 해 최고의 CEO 사고와 실수들 목록에 첫 번째로 머스크 CEO를 올렸습니다. The climate change alarm is somewhat overblown in the short term. It's still a concern in the long term, but I think it's exaggerated in the short term. 특히 올해 그가 보인 기행 가운데 지난달 공개석상에서 험한 욕설을 내뱉은 사건을 꼽았습니다. 그는 지난달 뉴욕타임스가 주최한 공개대담에 참석해 비속어를 포함한 욕설을 여러 차례 내뱉었습니다.
소셜미디어 X에서 반유대주의 논란이 불거진 이후 광고를 중단한 기업들의 분노를 표시한 겁니다. 블룸버그는 이 일이 가장 머스크스러웠던 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지난 여름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정식으로 격투를 벌이겠다며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두 억만장자 CEO의 몸싸움이 실제 벌어질지를 두고 전 세계 언론과 대중의 이목이 쏠렸고 대결 장소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종합 격투기 무대와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까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커버그가 제시한 대결 날짜에 머스크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그의 말은 허풍으로 드러났습니다. 블룸버그는 머스크에 이어 올해 여러 사건을 몰고 다닌 경영자로 샘 올트먼 오픈 AI CEO를 꼽았습니다. My worst fears are that we, the field, the technology, the industry, cause significant harm to the world. I think that could happen in a lot of different ways. I think if this technology goes wrong, it can go quite wrong, and we want to be vocal about that. 올트만 CEO는 지난달 오픈 AI 이사회가 갑작스럽게 그를 CEO에서 해임한 뒤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하기로 했다가 닷새 만에 다시 오픈 AI로 복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연합뉴스 이민아입니다.